자, 일단 파동은 그래도 이제 두 번째니까, 원래 시험 대비 때는 시험 대비를 하면 개념을 안 하고 싶지만 까먹었을 거니까 해야 돼. 자, 일단 파동 먼저. 자, 일단 파동이라 하면, 자, 진동이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 그거를 이제 파동이라고 하고, 문제는 이 진동을 퍼뜨리는 물질이 있어요. 걔를 뭐라고 한다? 매질. 그래서 조심하실 건,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맞는데, 자, 매질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있어요. 자, 매질. 첫 번째. 자, 매질은 뭐 한다? 제자리에서 진동은 하지만, 뭐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리는 진동하지만, 뭐 하지 않음? 이동하지 않음. 자, 그래서 요때 이동하는 건 에너지가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 진동하고 이제 이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매질의 탄성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질이 있는 파동이 있고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 거는 이제 탄성파라고 하는, 탄성파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매질이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돼. 공기. 그래서 어디서는 들리지 않는다? 진공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다음 물결파는 매질이? 물결파 매질은 쌍으로 습해져요. 물이죠. 물통의 매질. 근데 이제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 있어요. 그 친구는 써줍시다. 무슨 파동일까요?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야지 전달이 잘 돼. 그래서 전자기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상관없음. 빛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이게 소리나 물결파나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 탄력이 있을수록 빨리 전달되지만 오히려 빛은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매질이 없어야 빨라. 그래서 얘는 어디로도 전파가 된다? 얘는 이제 진공에서도 이제 전달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진동하고 이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계속 흔들 하면 여기가 파동이 발생하는 점은 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흔들 하면 어느 순간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 흔들 하는 거니까 지금 파동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파동 이동 방향 이제 오른쪽인데,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A, B, C, D, E까지 가자. 자, A는 요 다음 순간에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이동 방향 쪽으로 살짝만 그리세요. 요렇게 그리면 A는 어디로? 아래로. B는 위로, C도 위로, D는 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질 자체는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파동 자체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A 지점이나 E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높은 곳에 있을 때 E도 높은 곳에 있고 A가 내려오면 E도 내려오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매질의 운동 방향이랑 속력이 똑같아. 자, 요 두 점을 뭐가 같다라고 할까? 정답. 여기를 뭐가 같다라고 하냐면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누구랑 누구는 위상이 반대야? 여기서 A랑 C는 위상이 반대고요. 그 다음에 B랑 D도 위상이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운동 상태? 매질의 운동 상태를 이제 위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진동 중심에서 가장 매질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위로 멀리 떨어질 때 마루, 아래로 멀리 떨어질 때 뭐라고 하는데? 골이라고 하는데, 위상이 같은 지점을 해라 라고 하면 어디와 어디는? 마루는 위상이 같고, 그 대신에 마루와 골을 위상이 뭐다라고 표현한다? 반대다라고 표현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의 종류를 위상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물이라고 칠게. 선생님이 물을 요렇게 진동시키면 물결파 자체가 어떻게 퍼져나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그리면서 약간 원 모양으로 퍼져나가죠. 자, 우리가 요런 파동을 무슨 파라 그래? 요거를 무슨 파? 구면파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물을 진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시키면 옆에서 봤을 때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평면의 형태로 진동을 하지. 요거를 무슨 파? 요거를 이제 평면파라고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실선으로 지금 그린 거는 마루인 지점, 마루인 지점, 마루인 지점, 마루인 지점, 마루인 지점을 연결한 거야. 자, 요런 식으로 위상이 같은 부분을 연결한 면 혹은 선을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면, 평면인 경우는 모두 가능, 선도 가능한데요. 요걸 이제 파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면파다, 평면파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에 따라 나누는 것? 파면의 모양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 파면 모양은 어떻게 파원에서 진동을, 그러니까 파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다르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조금 다시 그리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야. 물을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마루랑 마루를 연결한 선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 즉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랑 같은 효과가 나거든. 자, 우리가 마루 골과 골 사이의 간격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요거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고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파장. 마루와 마루, 골이랑 골 사이 거리. 참고로 조심하실 거는 지금 구면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파동이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파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자체.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동의 이동 방향이랑 파면은 항상 몇 도? 90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이동 방향이랑 파면은 몇 도? 90도예요. 그래서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요 싶으시면 예를 들면 얘는 어디 사이에 빛을 보면 돼? 전구에서 나가는 빛 보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머리가 전구라고 생각하면 빛이 어떻게 나가겠어? 그렇지.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를 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얘는 레이저 생각하면 돼. 레이저 어떻게 나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잖아요. 걔는 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건 평면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엄청 중요하다까지는 아니긴 한데 조심하실 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파동의 종류를 나눌 때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도 있지만 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다? 파면의 모양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는 주로 뭐와 뭐에 따라 나눈다. 그 매질의 진동 방향이랑 파동의 이동 방향으로 나눠. 그래서 무슨 파와 무슨 파가 있냐면 종파와 무슨 파가 있다? 횡파가 있지. 자, 종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융수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흔들면 종파? 이렇게 흔들면 종파인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 종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미는 순간 앞부분이 압축되면서 풀어지면서 여기가 압축되면서 풀어지면서 압축되면서 풀어지면서 이렇게 진행하거든. 그러면 지금 진동 방향이 있고 지금 내가 이쪽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은 무슨 쪽? 왼쪽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파, 얘는 지금 종파인데 종파 친구는 이 매질의 진동 방향이랑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떻다? 나란하다는 거. 그러면 횡파는 어떻게 흔들어야 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진동 방향은 어느 쪽인데? 진동 방향은 실은 위아래가 되는데 지금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이 되지? 요거를 무슨 파? 요거를 횡파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종파는 명칭 좀 조금 보면 자, 지금 종파에서 이렇게 매질이 뭉쳐진 부분 있어요. 자, 이렇게 매질이 뭉쳐진 부분 한 글자로 거기 체크 밀이라고 해. 밀하다. 그 다음에 매질이 엉성하게 있는 부분을 뭐하다고 하게? 소하다라고 하는데
거기 그림 표시해놔. 밀에서 밀까지를 뭐라고 하게? 여기는 밀에서 밀까지가 파장입니다. 체크해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파장이야? 소에서 소까지가 파장이야. 그래서 밀에서 밀, 소에서 소까지 파장. 내신에서는 가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횡파에서 지금 매질의 그 진동 중심에서 매질이 위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마루. 그 다음에 가장 아래로 있을 때를 골이라고 해서 횡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장?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 간격이 파장. 혹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골에서 골까지가 파장. 그래서 예시는 종파 예시를 체크해. 종파 얘는 세 가지밖에 안 나니까 꼭 외워놔. 자, 일단은 소리 말고 뭐라고 쓸 수 있어? 음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보다 더 높은 소리. 초음파.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에는 21초에 20에서 2만 번 떨리면 소리예요. 2만이지? 20에서 2만 번. 그러니까 얘는 낮은 소리, 얘는 무슨 소리? 높은 소리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아마 880Hz일 거거든요. 라음이 기준이고, 초음파는 진동수가 몇 이상? 2마헤르츠 이상이면 초음파. 그 다음에 지진파에서 유명한 친구 있어? 지진파의 무슨 파? P파는 종파야. 프라이머리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해? 네. P파. 그 다음에 횡파는 종파 빼고 다 횡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지진파와 비교하면 S파랑 그 다음에 무슨 파? 전자기파.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파? 물결파. 참고로 줄 같은 경우에는 종파일 수도 있고 무슨 파일 수도 있어? 이거는 어떻게 진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종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이제 횡파일 수도 있다.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표시. 여기는 빨리. 자, 선생님이 이제 줄을 흔들 건데 이 줄이 흔드는 모습을 어느 한순간 찰칵하고 사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 거거든. 탁탁탁탁 하면 어느 한순간 사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와? 요렇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는 가로축, 세로축 잘 봐야 돼. 지금 여기는 거리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은 어떻게? 변이. 그러니까 변이는 매질이 얼마나 움직였는가야? 됐어? 거리는 누가 이동했는가? 파동이 얼마나 이동했는가야? 거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가 진동 중심, 저기서 했었지만 진동 중심에서 가장 위쪽으로 멀리 떨어진 요 지점 뭐라고 한다? 마루. 진동 중심에서 매질이 아래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뭐라고 한다? 골. 자, 그럼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가? 크게 흔들리는가는 진동 중심에서 마루,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자, 요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체크. 진폭이라고 해요. 영어는 보통 A로 쓴다. 앰플리튜드예요. 그래서 이게 진폭. 됐어? 조심할 거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닌 조심?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닌 조심.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은 여기부터인데, 지금 방금 했어. 마루에서 마루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골에서 골까지 간격.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여기 이제 파장이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 파장은 이걸로만 아시면 안 돼요. 자, 파장은 이걸로만 아시면 안 돼요. 자, 파장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쓰고 단위는 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 거리기도 하지만 조심할 거는 매질의 한 점이 몇 번 진동하는 동안?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누가 이동한 거리? 파동이 이동한 거리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이제 파장이라고 하는 거야. 나 이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오래간만인데.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 오른쪽으로. 내 방학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했지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할게. 그 대신에 점을 잘 찍어야겠다. 망했다. 이미 점이 끝났어.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이 다음 순간 얘가 요렇게 되겠죠? 망했다. 요렇게. 자, 흰색이 어디 쪽으로 간 거 보여?
흰색이 파란색 오른쪽으로 간 거 보이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파동 자체는 파장의 몇 분의 몇 배를 갔어? 아,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 나름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4분의 1만큼 갔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교를 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인데 기준되는 점을 보시면 어디가 좀 나을까? 빠빠빠빠. 여기를 볼게. 요 점이 지금 여기로 갔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파장이랑 비교했을 때 몇 분의 몇 파장이야? 파장의 4분의 1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는 4분의 1 파장이야. 내등분했다. 근데 요때 이제 매질을 보세요. 자, 매질은 그 여기 있던 매질은 어디까지 내려왔어? 요만큼 내려온 거 보이니? 근데 한 번 진동하는 건 제대로 진동하는, 한 번 진동하는 건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데가 한 번 진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의 몇 번 진동하는 동안 매질이 4분의 1 진동하는 동안 파동은 얼마 갔다? 파장의 4분의 1배를 갔지? 그래서 우리가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할 때는 얼마만큼 이동한다? 파장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파장을 그래서 자르실 때는 위상이 같은 지점에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꼭 마루에서 마루로 안 자르셔도 돼요. 그냥 어디서 자르셔도 돼요. 같은 모양이 되는 지점에서 잘라주세요. 그게 계산하는 게 조금 어떻습니다.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 자, 이제 주기. 자, 주기는 영어 타임이라서 t 시간이야.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뭘까? 세컨드. 자, 그러면 주기는 얘가 지금 이 매질 자체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반복 운동을 하거든. 그래서 이 주기라고 하는 거는 매질의 한 점이 몇 번 진동하는 동안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무엇이다? 요게 주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조심할 건 이 주기라는 시간 동안 얘는 뭐만큼 이동? 파장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얘는 한 파장을 이제 이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부터 얘기하면 주기와 역수 관계인 친구가 있어. 자, 뭐라고 하게?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 F라고 쓰고 단위는 헤르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몇 초 동안 진동한 횟수? 1초간 진동한 횟수 뭐라고 한다? 진동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왜 역수관계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그냥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면 매질의 한 점이 1초간 40번 진동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40분의 1초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주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진동수는 몇 헤르츠? 40헤르츠. 그 다음에 주기는 몇 초? 40분의 1초. 그래서 진동수를 찾고 싶으시면 뭘 찾으시면 됨? 주기를 찾으시면 되고 주기를 찾게 되면 뭐를 찾으시면 됨? 진동수를 찾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 진동수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을 흔들면 어떻게 결정하는 거게? 내가 줄을 얼마나 빨리 흔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데 조금 헷갈리니까 자, 한번 요 지점을 먼저 볼까? 자, 지금 이 지점은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야? 옆으로 갈 예정이야? 내려갈 예정이야? 위로 올라갈 예정이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X 한 점을 P점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그래서 나타낼 때 저 P점, 어떤 한 지점의 매질의 운동을 뭐에 따라 볼 수도 있다? 시간에 따라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변이.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게?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어느 쪽에 찍고 있지? 아래에 있지만 곧 어디에 갈 거고 진동 중심이 있을 거고 시간 지나면 어디에 있을 거야? 마루 지점이 됐다가 다시 무슨 지점이 됐다가 진동이 됐다가 그 지점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는 이건 어떤 한순간의 파동을 찍은 거고 이거는
어떤 한 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볼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진동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네. 자, 여기 뭐라 그러게? 마루야. 그 다음에 여기는 골이야. 그러면 여기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마루까지 간격 여기는 진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여기인데, 그럼 만약에 골이었다가 골되는데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골이었다가 골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몇 번 진동했다는 뜻이게요? 한 번 진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주기가 되는 거야. 마루였다가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제자리에 있었다가 제자리 때 걸리는 시간. 그래서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없을 수도 있어. 아, 넘겨봐. 뒤에 있다. 한 장 넘겨봐.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자, 지금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을 보셔야 돼. 가로축이 거리라면 여러분이 그래프 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다? 파장과 뭐예요? 진폭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로축이, 가로축이 시간인 경우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정보 3개. 주기랑, 그럼 주기 하면 자동으로 진동수. 그 다음에 뭐까지도 알 수 있음? 진폭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요 두 개를 먼저 줘요. 맞지? 요 두 개를 먼저 주고, 이게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했느냐, 오른쪽으로 이동했느냐, 그거를 구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 아, 진짠데? 더 많이 나와. 그리고, 그래서 그래프랑 요거 먼저 이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나 근데 뭘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종파 있죠? 종파는 요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종파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하지.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매질이 왔다 갔다 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약간 매질의 한 지점을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용수처럼 이렇게 놨다고 치고 이렇게 진동하면 그래프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용수철을 세워. 용수철을 이렇게 세우고서 한 지점을 이렇게 해봐. 그럼 그래프가 어떤 꼴로 나타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종파 같은 경우에는 변이 거리 그래프는 못 나타내거든? 근데 종파는 변이 시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만 무조건 보고 이거 종파다 횡파다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별표. 자, 2번 별표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 걔는 별표. 야, 요거는 엄청 중요해. 뭐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벌써 41분이지? 자, 파동의 속력은 별표. 아이고, 몇 개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매질의 속력이 아니라 파동의 속력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파동 자체가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파동의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인데 지금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었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인데 이때 파동이 뭐만큼 이동한다? 파장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체크. 그래서 뭐분의 뭐? 주기분의 뭐로 계산합니다. 파장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자, 주기 역수를 뭐라고 하므로? 주기의 역수를 진동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계산 가능?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진동수. 그래서 이건 식별표. 체크해놔. 문풀을 못하겠는데? 자, 그래서 뭐 개념만 하고 가자. 자, 그래서 거기 파동의 속력, 파장 곱하기 진동수. 여기서 진동수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거는 파원이 결정해. 무슨 뜻이냐면 파동을 발생한 지점에서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매질이 바뀌어도 뭐 하지 않는다?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이 공기를 진동시킬 때 내가 성대가 어떻게 떠나냐는 내 성대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질이 바뀌어도 뭐는 바뀌지 않는다?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진동수가 안 변한다라는 가정하에 파동의 속력은 뭐가 결정할까? 이거는 이제 뭐에 의해서만 결정한다? 이거는 매질에 따라서만 결정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발재간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얼음을 달릴 때랑 육상 트랙을 달릴 때 어찌 빠르겠어? 야, 얼음에서 달리면 내가 발을 아무리 굴려도 못 나가잖아. 근데 육상 트랙에서 달리면 빨리 가지. 그럼 지금 달라지는 건 뭐야? 나 발재간은 똑같은데? 땅바닥이 달라진 거지. 뭐가 달라지는 거게? 매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뭐가 일정하다면? 매질이 뭐 하지 않는다면? 매질이 변함이 없어. 말이 이상하다. 매질이 안 바뀌었어? 자, 그럼 뭐는 바뀌지 않는다? 속력은 일정하다. 그러면 속력은 이제 안 바뀌는데, 속력은 뭐 곱하기 뭐기 때문에?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진동수가 커지면 뭐가 줄어들게? 파장이 줄어들고요. 진동수가 작아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파장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공기에서 높은 놈이 빨라, 낮은 놈이 빨라? 뭘 생각해? 똑같지. 그러면 안 돼. 바뀌면 안 돼. 그럼 노래 불렀을 때 높은 놈이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 고음만 퍼져나가고 저음은 늦게 갈 거 아니야. 돌림 노래가 되는 거지. 그럼 안 돼. 큰일 나. 똑같아. 소리가 퍼지는 속력이 똑같아. 다만 이런 상황인 거지. 만약에 얘네가 같은 줄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진동수를 크게 했어. 그랬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 만약에 여기서 진동수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흔드는 상황이야. 진동수 작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리본 돌리는 거 생각해봐. 그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진동수가 큰 경우 파장이 짧은 거 보이시죠? 진동수가 작은 경우 뭐가 길어? 파장이 긴 거 보이지? 그래서 결국 매질이 변함이 없으면 뭐는 바뀌지 않는다? 속력은 안 바뀐다. 그럼 두 번째, 일단 진행하는 파동에,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파동. 자, 그럼 일단 한번 발생한 파동, 일단 진행하는 파동은 뭐가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가 안 바뀝니다. 근데 매질이 바뀌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매질이 바뀌어. 자, 그럼 뭐가 바뀌게? 뭐가 바뀔까? 속력이 바뀌겠지? 그러면 속력이 바뀌는데, 자, 속력이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진동수가 일정하거든요? 그럼 뭐가 바뀔까? 그렇지. 여기는 파장이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나눌게요. 자, 물결파의 경우, 아니 물결파라고 여러분 상상해서 해주세요. 자, 요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 됐니?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여기는 파장이 길었다가 파장이 어떻게 됐다? 짧아졌지? 속력이 어떻게 된 거게? 빨라진 것과 느려진 것과? 느려진 거야. 왜냐면 지금 진동수가 똑같은데 이 친구는 뭐가 길어요? 얘는 파장이 길고 여기서는 파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른 거고 여기는 뭐한겨? 여기는 느린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매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속력을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 물결파 먼저 얘기해 놨으니까 물결파부터 하자. 자, 물결파는 어디서 빨라? 깊을수록 빨라? 얕을수록 빨라? 물결파는 깊을수록 빠르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뭐가 더 길다? 파장이 길어. 왜 그러지? 깊은 경우에는 바닥과의 뭐를 적게 받는다? 마찰이 적어져요. 그래서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깊을수록 빨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 자, 소리는 일단 중요한 거.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뭐 할수록 빠르다?
높을수록 빠르다, 낮을수록 빠르다. 그냥 내가 할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 이 경우에는 매질이 진동을 빨리빨리 해서 그래. 제자리로 빨리빨리 돌아오거든. 그 다음 두 번째, 고체에서 빨라, 액체에서 빨라, 기체에서 빨라? 고체에서 빠르고, 액체에서 빠르고, 기체에선 느린데요. 어디는 전달이 안 됩니다. 진공은 안 돼요. 이유는? 매질이 없어서 아예 발생 자체를 안 합니다. 진행을 못 해요. 그 다음에 D까지 갈게. 자, 자, 빛의 속력. 자, 빛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를까, 낮을수록 빠를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온도 높을수록 빨라요. 왜냐하면 공기에서 진행하는 경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작아져서 방해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퍼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어디서 제일 빠를까? 얘는 고체에서 느려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느리고, 얘는 매질이 없어야 빨라. 기체가 빠르고, 어디서 제일 빨라? 진공에서 제일 빨라. 그래서 소리랑 빛은 조금 조심해야 돼. 온도가 높을 때 빠른 건 공통점인데, 매질에서는 반대다. 요건 조금 조심해.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자, 줄에서의 속력, 현 생각하면 돼. 자, 줄에서의 속력은 가늘수록 빠를까, 굵을수록 빠를까? 가는 줄이 굵은 줄보다 빨라. 이유는 가는 줄은 질량이 작아서 제자리로 빨리빨리 되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팽팽할수록 빠를까, 느슨할수록 빠를까? 팽팽할수록 이게 그 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빨라지거든요. 팽팽한 줄이 이제 모한 줄보다 빠르다? 느슨한 줄보다 빨라. 됐어? 그래서 어느새 시간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